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대통령 임명직에서 3개월 만에 내려온 데에는 제가 보기엔 여론의 힘이 컸습니다.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에서 나경원 의원이 항상 이제 1위를 해왔었는데, 근데 또 묘하게도 임명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오차범위 냅니다만은 누르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두고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때 아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이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는 내 적이 됐으니까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지금 스탠스는 뭐 그렇게 김기현 의원도 공격하지 않고요. 그냥 나경원 의원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우리 공정한 경쟁합시다. 이런 선생님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에 나를 스며들게 하겠어. 나 여기에 당원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 예. 그래야 내가 2027년도에 네. 대선에 출마할 때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 보수우파 진영 내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좀 심어 놓을 거예요. 자기 조직들을. 네. 그러한 목적이 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은 저도 김성환 평론가님과 마찬가지로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못 출마하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밝혔어요. 예.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가서 참배를 하면서 네. 제가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했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저는 출마할 거예요. 전직 대통령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입장과 판단을 대통령이 귀국하는 20일까지 어떻게 잘 견디고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럼 참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 전 의원이 이제 두 분 모두 결국에는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네. 그게 근데 문제는 없잖아요. 뭐 내규라든지 사규라든지 뭐 그 당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아니죠. 못 나온 건 아닌데 의지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나경원 당신 나오지 말라니까 이번에 당대표는 김기현 의원이야. 그렇게 사인과 신호와 시그널을 줬는데 예. 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 사표 안 받고 해임한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우리 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더 다른 부분을 갖고 나경원 의원을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보면 막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 해가지고 한 분은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좀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좀 출마하기 어렵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면 반대로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이 더 많고 젊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대선을 만약에 노린다면은 무리하게라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예전과 다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고 본인이 대단한 결심을 가진 거예요. 좋아. 우리 남편이 대법관 안 돼도 우리 아버지 뭐 사학재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에게 가해져 오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제기에도 예.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겨내 보겠어. 극복을 할 거야. 예. 그렇게 결심하면 모를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예.